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가게를 꾸려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더 좋아했어요. 부모님도 제 성향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덕분에 고등학교 때 베이킹을 접하게 되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20살이 되자마자 베이커리를 차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운 좋게 부모님의 지원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로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베이킹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가게에서 만난 단골 손님과 연인이 되었고, 지금의 남편이 되었죠. 우리 둘 다 공부보다는 일하는 게 더 맞았던 사람들이라 대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는데, 비슷한 점 덕분에 서로를 잘 이해하며 즐겁게 만나왔어요. 결국 20대 중반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결혼 후에도 제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곤 하죠. 성인이 되던 해, 바로 베이킹으로 유명한 대형 카페에 취직해 일을 배웠어요. 처음 적성을 찾고 얼마 되지 않아 저만의 베이커리를 차리겠다는 꿈이 생겨 대학도 생각하지 않은 채 사회생활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그동안 배우고 쌓아온 실무 경험과 베이커리 기술로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카페를 차려주신 덕분에 무리 없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물론 아직까지도 같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게 위치가 오피스 단지와 가깝다 보니 평일엔 직장인 손님이 많았고, 남편은 그 시절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요. 살가운 성격에 단골 손님과 말을 트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남편은 저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베이킹인데 지금은 관심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도 정리가 되고 몰입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사장님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로 시작하셔서 좋네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잘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잖아요. 흥미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학에 흥미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야 잘 됐으니 다행이네요. 특히 저흰 둘 다 고졸 출신이었지만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 과정 안에 대학을 넣지 않았다는 것까지 비슷해 대화가 잘 통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비슷했고, 더군다나 그 당시 취미와 관심사도 비슷해 간단한 안부가 어느새 서로의 매일을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보니 성격과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싸움 없이 참 재밌게 만났어요. 아무래도 둘 다 사회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기 시작해 주변 또래 친구와는 상황이 조금 달랐기에 서로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또래와 다르다면 다른 연애를 이어가던 저흰 20대 중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고, 본인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해온 사람들이라 부모님께 크게 손 벌릴 일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인생의 제 2막은 저희 손으로 열고 싶었죠. 그렇게 저흰 10년 가까이 된 결혼 생활 동안 저희만의 힘으로 가정을 가꿔나갔습니다. 그리고 4년차가 되던 해 집도 마련했죠. 남편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아주버님은 대학을 다니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던 타입이었죠.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한 남편에게 용돈을 받으며 휴학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본인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느라 졸업도 느지막이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보단 흔히들 말하는 욜로 생활을 하며 놀러 다니기 바빴던 아주버님은 38살, 조금은 늦은 나이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 합격 후 발령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버님은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홀로 며느리 역을 하며 보냈던 시댁에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형님 대부는 놀랍게도 교수님이었어요. 심지어 사돈댁은 모두 교수, 의사로 이루어진 엘리트 집안으로 결혼 전부터 대단한 사람이라며 아주버님이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듣기론 대학 졸업 후 떠난 해외여행에서 운명처럼 만났다며 로맨틱한 사랑이라 했지만 그저 아주버님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떠받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정도만 느껴질 뿐이었죠. 왜냐하면 고졸 출신인 저희 부부에게 인사 오는 날 여행이라도 가라며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하더군요. 아주버님께서는 여자친구 인사시키는 전날까지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사람 좋게 웃고만 있으라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말조심까지 시켰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서운한 기색이셨지만 본인 아들이 엘리트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죠. 그래서 잠자코 아주버님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계셨다고 하더군요. 왜? 네 형님 될 사람 왔다 갔지 않니? 사람이 척 봐도 귀티가 나더라. 뭐 낯을 가리는 건지 숫기가 없는 건지 별말은 안 하더만. 그래도 큰애가 공부한다고 고생하면서도 여자친구는 참 잘 만났어. 그 나이에 기간제 교수도 아니고 정교수 되기도 힘들다는데 얼마나 능력 있어. 우리 집도 이제 학벌 좋은 사람도 생기고 애들이 나이가 어린 건 아니라 그런지 결혼은 서두른다더라. 어머님 기분 좋아 보이셔요. 인사하러 온다 하셔서 그럴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 시험 합격도 하셨는데 바로 결혼도 하시고 겹경사네요 요즘. 상견례 할 때 아주버님 체면 안 상하게 저랑 그이도 옷 좀 사야겠어요. 어머님도 같이 백화점 가서 쇼핑해요 우리. 그게 이번 상견례도 너희는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하네. 어차피 결혼하는 당사자들이랑 부모들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 애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굳이 다 같이 만날 필요가 있겠냐고 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아주버님의 호들갑엔 고졸인 저희도 문제가 됐나 봅니다. 본래 상견례라 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인사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어머님께선 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이 아니니 준비는 간단하게 할 거라고 하셨지만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금세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 여자친구를 소개한 며칠 뒤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고졸인 점으로 눈치를 줬다고 했거든요. 의사, 교수 집안과의 상견례 자리엔 고졸이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상견례 전날 아주버님은 집에 찾아와 안 그래도 학벌 좋은 집안이라 눈치 보이는데 저희까지 보이는 건 마이너스가 될 거니 이해하라 하더군요. 저렇게까지 하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주버님을 저렇게까지 하게 만든 그분도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게 되면 모르고 싶어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게 될 텐데 굳이 이 정도까지 모르게 철저히 감추는 건 더 수상한 것 아니냐면서 저희도 같은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숨길 일인가 싶어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투덜거렸지만 늘 가족들을 품고 살았던 남편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더군요. 저보다 피가 섞인 형제이자 아들인 남편이 더욱 서운하고 속상할 텐데요. 왜 매번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지 참 갑갑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죠. 철없는 형 뒷바라지하면서 동생이 형 같다는 말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아주버님 동생이잖아. 속상하지도 않아? 대학 안 가고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둔 돈으로 아주버님 용돈도 드리고 학비도 도움 주고 여행까지 보내줬는데도 저러면 안 되지. 그 비행기 티켓 누가 끊어줘서 두 사람 연애하게 됐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하셔. 우리 집도 대학 보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집안이지만 내가 내 선택으로 안 간 건데.
자꾸 은근슬쩍 나를 아래로 깔고 비교하시잖아. 나 진짜 너무 서운해. 당신이 이해해.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잘 살고 돈도 꽤 벌지만 둘 다 고졸이라 엄마가 좀 아쉬워하셨어. 그래서 형이 공부에 관심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놀아도 되니 대학 졸업장만 따라고 살살 달래면서 졸업시키셨잖아. 형이 공무원이라도 하려고 공부한 것도 형수님 덕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불편한 자리 가서 뭐가 좋다고. 우리 결혼했을 때야 장인 장모 성격 좋으시고 아직 우린 어리니까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도 많고 사이가 좋으셨던 거지. 의사 교수 집안 사람들이랑 이제 곧 40 되어가는 아들 딸 결혼시키는데 혼수나 집 얘기 말고 뭘 더 많이 하시겠어? 우리 낄 자리도 없었을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고 데이트하자. 응?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줄 거야? 어머님이 나 고졸이라 아쉬워했다는 말은 또 뭐야? 나만 고졸이었던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주버님 대학 졸업장 받는 것에 나도 지분 있어. 아주버님 가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실 때도 내가 새벽까지 깨워서 밥 먹고 학교 보낸 건 알아? 자꾸 아주버님은 잊으시는 것 같은데 난 잊혀지질 않아. 자기야, 상견례 자리가 불편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가족들을 소개하고 서로의 가족들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건 그냥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 안 하는 거잖아. 이거 어이없어하고 한해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상견례 자리마저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주버님이 결혼을 정말 하시게 됐구나 정도만 알 수 있었어요. 형님 될 분은 엘리트 집안 교수답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셨나 보더군요. 형님은 이미 4인 가족이 살기에도 좋은 평수의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계셨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구마저 다 새 것이기에 혼수도 필요 없었죠. 두 사람의 결혼이 왜 그렇게 빠르게 준비가 됐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형님이 될 분을 보게 된 것은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참, 누가 봐도 곱게 큰 부잣집 아가씨가 인성은 좋지 못하더군요. 그분은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이라 반갑게 인사하러 들어간 저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그리고 빤히 쳐다보는 눈빛마저 싸가지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동안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은 채 서로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허겁지겁 뛰쳐들어오셨어요. 그리곤 빠르게 저희를 인사시키고 내보내셨죠. 뒤돌아보니 여전히 무표정에 무어라 틱틱거리는 형님과 거기에 아주버님은 좋다며 설설 기는 정도가 아니라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저게 부부가 될 사이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식 직전까지 형님의 수발을 들었어요. 역시나 결혼식 날 처음 본 사돈 어른들과 사돈 총각들은 딱 봐도 얼굴에 나 엘리트예요 하고 써있는 것 같더군요. 아주버님은 엘리트 집안인 사돈댁의 지인들에게도 인사하기도 바빠 보였는데 중간중간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형님이 뭐 필요한 거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느냐고 더 바빠 보였죠. 웃긴 건 결혼식 날에도 사돈 총각들은 입구와 가족 속에서 함께 결혼을 진행해 가는데 저와 남편은 마치 남인 것처럼 손님 자리에서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대단한 집안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지인의 눈을 신경 쓰기에 저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셨겠죠. 그래도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식장에 들어서는 아주버님 얼굴을 보니 본인이 저렇게 좋다는데 잘 살겠거니 하며 축복만 해주자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어머니 또한 입이 찢어져라 웃으시더군요. 결혼식 내내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 부부와 남 같았어요. 가족사진 찍을 때도 끄트머리에 있었고 가족끼리 촬영하는 이미지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결혼식 후 점심시간이 되어서 들어간 식당에는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와 계셨어요. 어머님은 친구분들을 보시곤 어깨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만 웃지 않은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두 분의 신혼여행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입국은 각자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께 이유를 물으니 교수인 형님은 마침 안식년으로 시간이 많아 더 쉬고 가겠다고 해 공무원이라 연차에 제약이 있던 아주버님만 먼저 입국하셨다고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이유로 함께 떠난 여행에서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마음껏 즐기다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아유, 자기가 왜 이걸 하려고 해? 그냥 내려놔. 예쁜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저기 가서 앉아 있어요. 응?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놨대. 그거 가져다 줄 테니까 거실에서 쉬고 있어. 아니 너는... 그래, 큰애가 사과 좋아한다며? 요즘 사과 맛있대서 한 박스 더 사다 놨으니까 이따 집 갈 때 가져가고. 얘 둘째야, 너희 형님 드실 사과 좀 깎아라. 결혼하고 본 아주버님 부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부럽기도 했어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와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늦게 온 형님은 그저 서서 지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 괜히 불편했어요. 어머님은 잠시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형님께 음식은 우리가 할 테니 뒷정리 좀 하라고 말씀하셨죠. 형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알겠다며 설거지를 하려는 듯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쏜살같이 달려와 말리시더군요. 그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형님께 일을 주어지면 아주버님은 번개같이 튀어나와 하지 말라 말렸고, 심지어 왜 형님에게 일을 시키냐며 그런 일 할 사람 아니라고 시어머니를 나무랐거든요. 든든한 방어막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지며 화가 올라오시는 것 같았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지 참으시더군요. 교수 며느리가 들어와 좋다고 어깨춤을 추셨는데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으시겠죠. 그렇게 형님 눈치만 보며 참고 넘기시더니 결국엔 형님은 그저 귀한 손님 대접만 하셨어요. 하지만 그 화는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형님을 감싸는 아주버님이 짜증나면서도 이해가 가 뭐라 할 수는 없으니 되려 옆에서 일을 돕고 고분고분한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죠. 어머님의 스트레스의 근본이 형님의 학력이니 학력이 부족한 저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시더군요. 전 10년 동안 곁에 있어 편하고 원래도 순한 성격인 것도 잘 아시니 제게는 화를 내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부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식한 거 티나니 그만 말해라, 말 좀 아껴라, 머리가 빈 거 티나니 말 조심해라 라면서 온갖 폭언을 일삼기 시작하셨죠. 사실 남편은 형님이 인사하러 온 직후 아주버님께 등 떠밀려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해 곧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이 집의 고졸은 저 혼자뿐이라 더하신 것 같았어요. 참, 그 답답한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서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너희 형님은 찾지 말아라, 안 오니까. 원래도 우리끼리 지냈는데 형님 들어왔는데 똑같이 혼자 한다고 티내는 거냐? 너희 형님은 평생을 명절마다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다녔던 사람이라 차례 지내는 것도 몰라. 의사 교수 집안에서 무슨 차례를 지냈겠니? 있는 집안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고 그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랑 연을 맺은 거야. 명절에 이렇게 안 바쁘고 얼마나 교양 있냐? 아무리 그래도 첫 명절인데요. 가족들 얼굴은 봐야죠. 어머님도 아주버님이랑 형님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저도 형님 살림 안 하시는 거 알고 그걸로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잖아요. 다만 가족이 됐으면 이럴 땐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휴, 그것도 틀에 갇힌 생각이다. 너 그렇게 입열 때마다 머리에 든 거 없어요 하고 티내면 어떡하니? 아무리 고졸이라도 그렇지. 너희 형님은 교수인데 너랑 대화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애가 집에 와도 별말이 없지. 집에서 책이라도 좀 읽어서 교양 좀 쌓아라, 응? 형님이 들어오고 첫 명절.
저희 부부는 늘 그렇듯 시댁에와 차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 부부는 올 생각을 안 터군요. 일이 많아 늦으시나 싶었고 원래도 어머님과 둘이 준비해왔으니 별말 없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두 끝난 후 남편과 저 시어머니 셋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 부부는 오지 않을 거라 하시더군요. 원래도 형님은 명절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여행을 가 오지 않을 거라고요. 표정도 변하지 않고 말하시는데 남편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듯 했어요.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명절에 여행 가는 게 교양 있다고 그러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명절에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노발대발 하셨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명절에 놀 생각하지 말고 차례 지내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데에 정성을 쏟으라 하셨으면서. 근데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알고 있었다니 배신감까지 들었죠. 학벌이 뭐라고 이렇게나 대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시는지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차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 어머님께 생일 축하를 받아본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결혼 초 제 생일이라 여행 간다고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잘 놀다 오라며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엔 생일 축하한다는 말조차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명절이 지나 형님 생일이 되자 이번에도 어머님은 저를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르게 행동하시더군요. 아무리 형님과 차별하시는 어머님이라도 결혼 전부터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낮엔 연락도 잘 안 하셨어요. 특히나 점심시간은 직장인들로 한참 붐빌 때라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죠. 평소에는 저희 카페에 잘 찾아오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바쁘게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던 참에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가게를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백화점 가야 하니 빨리 정리하고 나오라며 절 닥달하셨죠. 한참 바쁠 시간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저녁 전에 다 사야 한다며 무엇을 사야 하는지도 말해주지 않으신 채 절 백화점으로 끌고 가셨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급한 일로 옷을 사러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르시는 것을 보아하니 어머님보단 젊은 여자의 물건이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급하게 백화점에 오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넌 동서가 돼서 네 형님 생일인 것도 몰랐니? 그런 건 좀 알고 알아서 챙겨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알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곤 어머님 말씀에 서운한 티를 낼 시간도 없이 백화점 곳곳을 끌려다니며 백화점을 돌았어요. 어머님은 본인 생일보다 더 유난을 떨며 요즘 유행한다는 케이크나 젊고 센스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명품이 무엇인지를 묻더니 한참을 이 매장 저 매장 돌면서 선물을 사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실 텐데 명품 선물을 구매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물어보니 형님이 벌이가 좋아 용돈도 많이 준다며 또 눈치를 주시더군요. 그렇게 절 끌고 가 반나절 만에 고르고 고른 케이크와 선물은 형님을 오라 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 아주버님만 오시라 해서 전해드렸다 들었어요. 제 생일엔 생일 케이크 하나 제대로 사주신 적도 없으셨던 분이 참 지극정성이셨죠. 이럴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학벌 좋은 집안이랑 결혼한 뒤로 아들 잘 키워서 교수 며느리 얻었다는 자랑거리가 생겨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깨가 좀 올라가셨으니 이해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 형이 결혼 초반이라 저러는 것이니 조금만 참자고 달래면서요. 아직 사돈끼리 서로 모르는 것이 많은 사이이기에 더 조심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넘어갔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사실 저도 결혼 전까진 명절엔 가족들과 차례보단 해외여행을 가는 편이었고 저 또한 벌이가 적진 않아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있으며
어머님 생신 때 명품 선물을 해드린 것도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마음을 알아줄 생각도 없이 그저 이해하라고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참고 참으며 서러움을 감추고 살다 보니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님께선 칠순이지만 크게 하진 말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느낌으로만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아버님 칠순 겸 처음으로 사돈댁 모시고 가족끼리 좋은 곳 가서 식사나 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직접 예약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아버님 칠순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가 예약을 해드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주버님께서 급하게 가격을 물으시더니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같이 해도 되는데 왜 전액을 다 입금해 주셨을까 의아했죠. 그리고 대망의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 저희 부부는 이번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본인들이 내겠다며 나섰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저희가 먼저 알게 되면 난리를 칠까 불안했는지 이 사실은 칠순잔치 전날 밤에 문자로 통보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엔 좀 화가 나 보였어요. 형,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아니지. 형도 아버지겠지만 나한테도 아버지야. 아버지 칠순에 아들인 내가 못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형이 형수를 왜 어려워하는지 알고 사돈댁 눈치 보는 것도 이해가 가서 이제껏 별말 안 했는데 우리 집 행사에서도 사돈 눈치 보겠다고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네가 이번에도 한 번만 이해해줘.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와이프 가족들한테도 연락해서 식사 대접하고 좀 친해지자는데 어떡하냐. 엄마가 와이프 어려워하는 거 너도 봐서 알잖아. 이런 기회에 좀 친해지면 너도 좋을 거 아니야. 이번에 장인, 장모, 처남들뿐만 아니라 큰할아버지도 오신다고 하셔서 엄마가 더 긴장했어. 책 잡히고 싶지 않대. 너희가 모자라단 게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랑 만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칠순잔치에 오지 말라니 아주버님이 그러셔? 이건 아니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왜 예약해놓고 돈을 다 돌려주나 했어. 진짜 너무들 하시네. 당신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럼 뭐 어떡해. 형이랑 싸우기라도 해? 엄마랑 형이야 형수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아는데 안 가야지 뭘 어쩌겠어. 뭐 언제까지 이러겠어. 아직 초반이니까 조심하는 거겠지. 우린 우리끼리 나중에 따로 아버지 모셔서 축하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 자식이 초대되지 못하다니요. 이번에도 형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의사인 사돈 총각들도 오는데 저희 쪽에선 고졸인 제가 있으니 창피하셨나 봐요. 이전까진 어떻게든 어머님과 아주버님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이젠 한계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고졸이 뭐라고. 남편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관심도 없는 사이버 대학 전공 수업을 들어야 했고 전 매번 어머님께 고졸인 건 티내지 말라는 모함을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정작 어머님 본인은 중졸이시고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도움받아 대학 졸업증을 얻으신 것이면서요. 이번에도 남편은 참으라 했지만 이제껏 쌓이고 쌓이기만 했던 서러움이 결국엔 터졌어요. 이젠 서러움을 넘어 우라통이 된 감정이 한 번에 올라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칠순잔치 당일 말도 없이 안 가겠다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끌고 나와 아버님 생신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웃음 가면을 쓰고 사돈댁과 하하호호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리곤 당황이 묻어있는 미소로 양해를 구하고 다급하게 나와 일단 나가라고 저를 떠미셨어요. 어머님 말곤 아무도 못 봤을 정도로 빠르게 저희를 로비로 끌고 나온 어머님은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오면 안 될 자리이니 안 부르고 어련히 말로 좋게 타이른 건데 왜 그것도 이해 못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냐면서요. 생각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제 형이 말했다면서. 가족이 됐으면 아무리 서운해도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화가 난다고 다짜고짜 찾아와? 너, 내가 말했지. 고졸인 거 티내지 말라고.
저기 앉아있는 사돈 총각들은 다 의사고 사돈 두 분 다 의사의 교수셔. 나머지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도 저 대단한 사람들 비위 맞춘다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너희까지 스트레스를 주니? 어?